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딥러닝 슈퍼 샘플링 DLS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DLSS를 통해 여러분은 고해상도에서도 레이트레이싱 또는 화려한 그래픽 옵션을 적용하고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DLSS를 지원하는 신작 게임 아웃라이더스를 통해 DLSS의 효과와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웃라이더스라는 게임의 첫인상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라이더스는 폴란드 게임 개발사 피플 캔 플라이에서 제작했으며 스퀘어 에닉스가 배급을 맡았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게임들 중에 데스티니나 디비전 같이 싱글 또는 협동 플레이를 통해서 퀘스트를 깨고 스토리를 진행하고 아이템을 파밍하는 등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방식의 슈팅 게임입니다. 자, 먼 미래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아남은 인류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이주를 계획했고 2대의 행성 이주용 함선이 제작되었지만 그중 한 대만 계획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83년간의 긴 여행 끝에 인류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 에녹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에녹 행성이 인류가 거주하기에 문제없는 행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내려온 선발대 아웃라이더스 중 한 명으로 스토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있는데요. 테크노맨서, 파이로맨서, 트릭스터, 데바스테이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클래스가 총 4클래스가 있습니다. 테크노맨서, 파이로맨서, 트릭스터, 데바스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총 4개의 그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테크노맨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노맨서는 원거리 지원, 그러니까 지원 쪽 지원 클래스입니다. 지원 클래스고 이제 장치를 사용하고 그다음 원거리 특화되어 있는 클래스고요. 보면 아노말리 능력을 사용해서 구조물을 움직이거나 원하는 대로 변형해서 원거리에서 아군을 지원하고 적을 처치합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죠. 테크노맨서는 입힌 피해의 일정 부분을 체력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입힌 피해의 일부분을 내 체력으로 회복을 해요. 자,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이제 스나이퍼 쪽이겠죠. 원거리 스나이퍼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구조물 내지 뭔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 지원가입니다. 자, 파이로맨서 이 또한 중거리입니다. 중거리 마법사입니다. 그 다음 화력이라고 합니다. 약간 딜러 역할이겠죠. 마법사인 딜러 화력 역할. 적들을 불태우고 적군대 전체를 소각하고 자신의 부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적들에게는 불지옥을 선사합니다. 파이로맨서는 스킬로 표식한 이 지정한 적들을 처치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자, 보시면 테크노맨서도 그렇고 파이로맨서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파이로맨서는 적들을 처치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하고 테크노맨서는 적들한테 입힌 피해의 일부분을 이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쵸, 체력을 회복한다는 옵션이 붙는데 이제 방식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회복을 하죠. 자, 트릭스터 볼게요. 근거리입니다. 근거리, 기습, 시공강.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근거리 딜러죠. 굳이 따지면 이제 도적 클래스랑 비슷한데, 그쵸? 시공간 법칙을 왜곡해 원하는 곳으로 순간 이동한 후 적들을 순식간에 처치하고 돌아옵니다. 트릭스터는 근거리에서 적들을 처치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하고 보호막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적들을 처치할 때마다 이제 체력 회복하고 보호막을 이제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얘가 좀 피통이 좀 작겠죠. 그리고 이제 데바스테이터 대충 감 오죠? 그냥 이게 이제 탱커지, 탱커. 근거리 탱커 공격 저지. 최전방에서 아군을 방어합니다.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모든 적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 데바스테이터는 근거리에서 처치한 적들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이 그래픽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작사가 에픽 게임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기어스 오브 워나 블리스톰 등을 제작한 이력 때문인지 게임의 전반적인 플레이감이나 연출 및 그래픽의 느낌이 사실 기어스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럼 그래픽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시연은 인텔 11900K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90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시스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4K 해상도에 울트라 프리셋을 적용했으며 프레임을 보면 최소 70프레임 이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엔비디아의 DLSS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 시리즈나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사용 중이시라면 DLSS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DLSS는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라는 기술로 AI가 게임 내 그래픽 데이터를 머신러닝 방식으로 학습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샘플링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DLSS를 이야기하면 저해상도 이미지를 원본으로 한 프레임 뻥튀기 기술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그래서 DLSS를 사용하면 이미지 품질의 저하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DLSS를 적용한 화면과 DLSS 미적용 화면 간의 이미지 확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래픽 품질의 저하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DLSS를 적용하면 고해상도일수록 이미지 렌더링 레이턴시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에 예민한 사용자 분들이라면 조금 더 쾌적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도 이 DLSS의 장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아웃라이더스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기술 중 하나인 DLS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아웃라이더스 플레이 하실 때는 꼭 DLSS 옵션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시간 정도 플레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총 4개 클래스 중에서 테크노맨서를 제외한 3개의 클래스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파밍 요소가 강하고 그로 인해 아이템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크게 적용되는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퀘스트를 진행하고 보상을 받고 무기와 방어구를 갖추고 캐릭터를 강화하고 더 강한 적을 잡고 더 좋은 아이템을 갖추는 방식과 이런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보더랜드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마다 독특한 기술이 있고 스킬 트리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같은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플레이 방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제작사의 영향 때문인지 조작감과 모션 그리고 타격감 등 기어 서브워가 떠오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플레이의 방향성에 있을 겁니다. 아웃라이더스는 엄폐하고 조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닌 더욱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클래스 간 스킬의 연계가 대부분 공격, 이동, 그리고 생존과 회복 등에 모두 연결되어 있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미의 유무를 따져보면 분명 이 게임은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기존 그 어떤 게임보다도 액션성이 강하고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슈팅 게임입니다. 하지만 멀티플레이의 경우는 서버렉 등 문제점이 있으며 이 게임은 멀티플레이에서 더욱더 재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단점은 큰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퀘어 에닉스에서 얼마 전 출시한 아웃라이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채널 러비다투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정보 그리고 제품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대로 놓았다.